네, 자, 앞선 시간 계속 이어서 먼저 판수 설명드리고 교재 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게 이제 상분의 상사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펌프 관련된 공식 중에서 상사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법칙이 뭐죠? 라고 하면 일단 이것도 먼저 공식으로 한번 체크하실 부분인데요. 상사법칙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사법칙 딱 하면 Q, H, L에 관련된 공식이다 라는 걸 일단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Q가 토출량이고 H가 양정입니다. 요 L 표기는 사실 동력의 동력, 요 L이 이제 축동력을 말하는 펌프의 동력 개념이어서 축동력 표기입니다. QHL. 펌프의 토출량, 양정, 축동력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QHL 쓰고요. QHL을 쓰고 자, 옆에다가 N1분의 N2를 일단 씁니다. N1분의 N2. N1분의 N2 여기도 N1분의 N2를 일단 써요. 일단 쓰고요. 그 옆에다가는 D1분의 D2를 씁니다. 여기도 D1분의 D2 D1분의 D2 일단 상사법칙이 뭐죠 하면 이렇게 QHL N1분의 N2를 쫙 쓰고 D1분의 D2를 쫙 쓰고요. 여기서 이 승수가 여기 1승, 2승, 3승, 3승, 2승, 5승이 돼요. 1, 2, 3, 3, 2, 5. 1, 2, 3, 3, 2, 5. 이제 마무리하는데 Q2는 곱하기 Q1, H2는 곱하기 H1, L2는 곱하기 L1 요렇게 만드는 걸 상사법칙이라고 합니다. 상사법칙이 뭐죠? 일단 하면 먼저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사법칙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상사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딱 감을 딱 잡게 되면 바로 일단은 요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QHL 딱 쓰고 N1분의 N2의 1, 2, 3승, D1, D2의 3, 2, 5승 근데 이제 마무리 Q2는 곱하기 Q1, H2는 곱하기 H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상사법칙인데 요게 이제 뭘 뜻하냐면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요거는 RPM입니다. RPM. 이렇게 분당 회전 속도를 말하는 회전수고요. 요 D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임펠러의 직경입니다. 임펠러 직경. 그래서 앞에 이제 회전차 직경이죠. 지름. 그래서 이제 펌프 통체를 말해요. 펌프통 크기. 자, 여기서 이제 Q1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면 결국 N1과 D1과 Q1이 같은 조건인 거죠. 111이니까. 그럼 최초의 회전 속도가 뭐 2000rpm이었는데, 그리고 최초의 임펠러 사이즈가 뭐 1.5m짜리였는데, 그때 Q1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만약 RPM을 N2로 뭐 하고, 조정을 하고, 또 펌프 본체 사이즈가 큰 거다. 만약 통이 더 커졌다.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 D2로 커질 거라 이겁니다. 그럼 그때 얘네 둘은 배수의 몇 승? 1승 한 값의 Q2가 뭐 할 것이고 비례할 거란 얘기죠. 어차피 유량 Q는 뭐니까 AU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Q가 커질 거잖아요. 회전 속도가 커지면 커지는 그대로 뭐 할 거라고요. 유량이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N1분의 N2의 몇 승? 1승 한 값만큼의 커질 거다. 근데 그게 지름이 커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요. 통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한 배수 값의 몇 승? 3승에 비례해서 커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Q 값은. 도출량 Q 값은. 그래서 Q2는 N1분의 N2의 1승 곱하기 D1, D2의 3승 곱하기 Q1 공식을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게 커진다는 문제는 잘 안 내요. 왜? 이거는 펌프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조정을 뭘로 한다고요? RPM 조정을 보통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바꾸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실제. 그래서 일단 N1분의 N2가 되면은 회전 속도가 바뀌면 유량 Q가 뭐 할 거라고요? 1승에 비례해서 바뀔 거다. 근데 펌프 본체 사이즈가 커지면 그 사이즈 커진 배수의 몇 승? 3승에 비례해서 토출량은 커질 거다. 이걸 무슨 법칙? 상사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상사한다는 뜻이 이제 비례한다는 뜻이라서 펌프의 비례 법칙이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양정은 어떻게 되냐? 양정은 펌프의 양정은 H1, N1, D1이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N1이 N2로 바뀌게 되면 양정은 요 바뀐 회전 속도의 제곱한 배수만큼 양정이 뭐 한다고요? 커진다고요. 양정은 회전 속도를 키우면 클수록 뭐 할 거다? 펌프 양정은
커질 수 있다 이겁니다. 양정값은. 근데 그거의 몇 승? 2승에 비례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임펠러의 지름이 키웠을 때는 그 지름 키운 값에 2승에 또 비례해서 양정이 뭐 할 거라고요? 커질 거라고요.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최초에 이 N1 D1일 때 N1 축동력이 있었어요. 축동력이. 근데 그게 N1분의 N2로 RPM을 조정해주고 D1로 이렇게 그 사이즈 큰 걸로 바꿔주게 되면 축동력은 최초 축동력 값에 몇 승 될 거라고요? 이거요. 3승, 5승이 될 거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축동력 구하는 공식은 뭐니까? N분의 RQHK잖아요. 그럼 QH에 비례하는 거죠, 얘가.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승수를 곱하면은 승수는 더해지는 값이니까 요 두 개를 곱한 게 얘라서 1, 2, 3, 3, 2, 5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무슨 법칙? 상사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거다, 당연히. 1, 1, 2, 2 개념이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조건에 뭐가 주어, 최초의 토출량이 주어지고, 최초의 RPM이 주어지고, 이후에 RPM이 주어졌을 때, 이후 토출량이 얼마냐,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무슨 법칙? 상사법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또 뭐가 중요한 거다? 공식을 이렇게 보긴 봤지만, 문제를 봐야 됩니다. 문제를 봐가지고 이 문제는 상사법칙 문제입니다라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 상사법칙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요걸 백지에 써보는 연습이 한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조건에. D1, D2가 없다. 그럼 D1, D2는 고려 안 하면 돼요. D1, D2 얘기가 없다 그러면 없애면 되죠. 그럼 남은 건 Q2는 N1분의 N2의 1승 곱해 Q1만 남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 조건이 요게 Q1이다. 요게 N1이다. 요게 N2다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장에서.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될 거다? 남은 미지수 Q2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무슨 문제? 상사법칙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사법칙이 뭐죠 하면 이제 요거 통째로 요걸 외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자, 다음 이어서 보시는 건 비속도라는 게 나옵니다. 비속도. 또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비속도가 뭐죠? 물어봐요. 비속도 또는 비교회전도라고 하는데, 펌프의 비속도가 뭐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 이제 NS는 이라고 하는데, 펌프의 비속도. 자, 공식입니다. 공식. 스몰 n분의 라지 h의 4분의 3승분의 n 루트 q 하는 공식 우리가 비속도, 비교회전도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NS가 뭐냐면, 요 비속도가 뭐냐면 단위가 어떤 수치가 나오고 RPM입니다. RPM. 이게 회전도니까, 회전속도니까 RPM. 그래서 비속도를 그냥 몇 RPM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뒤에 뭐가 붙냐면 per 1m 3승 per min 1m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는 원래 빠지니까 그냥 미터 3 per min 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비속도라는 거예요. 비속도. 그럼 비속도는 얘가 없이 표기되기도 하고요. 요걸 넣어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RPM per 미터 3승 per min 메타 요렇게 표기를 해요. 표기법이 좀 어렵긴 하죠. 요걸 우리가 RPM이라고 해요. RPM. 비속도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걸 안 쓰고 그냥 뭘 쓰기도 한다. 그냥 몇 RPM이라고 하기도 한다고요. 비속도는.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원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요게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전격 회전수, 전격 회전 속도, 회전수 RPM 값이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펌프 모터에 있는 제가 IMP 할 때 N 값이 있었잖아요. 몇 RPM짜리 회전속도. 그게 들어갑니다. 전격 회전수. 그럼 Q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고요? 전격 토출량이 들어가요. 근데 요건 단위가 미터 3승 per 민 단위가 들어가는 공식입니다. 공식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요건 단위가 미터 민 들어갑니다. 자, N에 들어가는 자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단수가 들어가고요. 단수. 그럼 1단이면 1, 2단이면 2가 들어갑니다. H에 들어가는 게 앞에 양정. 양정이 아까 메타 있던 값. 그러니까 전격 토출 양정. 전격 양정. 뭐 전격 토출 양정이라고 하고 전격 양정이라고 하는데 요런 메타 값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속도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예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A라는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A 펌프. A 펌프가 있어요. 이 A 펌프가 뭐 양정이 예를 들어서 뭐 80m라고 하고요. 토출량이 1m 삼승 퍼 민을 토출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격 회전수가 뭐 1200 rpm이라고 한번 보고요. 단수가 2단짜리라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다 줬죠.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조건 주겠습니다. 네 가지 조건 주고. 자, B라는 펌프가 있어요. 요 B라는 펌프가 양정이 100m입니다. 토출량 Q가 뭐 1.2m 삼승 퍼 민이라고 쳐요. 1200. 회전 속도가 1500 rp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단수가 3단짜리 펌프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펌프가. 그럼 요 두 펌프 중에서 뭐가 좀 더 좋은 펌프일까요? 두 펌프 중에 좋은 펌프. 이건 지금 잘 모르겠죠, 그죠? 왜 모르는 이유가 그냥 일단 얘가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왜? 양정이 크고 단수가 3단이니까 일단 가격은 재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갔겠죠. 사이즈 좀 더 클 것 같고 얘가 좀 더 큰 펌프고 이제 좀 비쌀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판별을 해봐야 돼요. 그럼 판별을 할 때 뭘 비교하자고요? 비속도를 비교한다고요. 비속도. 그럼 얘를 가지고서 요 조건으로 뭘 풀어보고 비속도를 풀어보고 요걸 가지고서 비속도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를 안 두고 갔네요. 일단 공식 써볼게요. 요거 비속도를 풀 때, 동공식이니까 n분의 h의 4분의 3승분의 n 루트 q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때 단수에 뭐가 들어가고요? 2. 그럼 h에 들어가는 값이 80. 요거에 4분의 3승이 들어가고요. 그럼 n 루트 q니까 1200에 루트 1 들어가겠죠. 단위가 밑에 민 값이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한 값이 나오게 돼요. 요거는 당연히 뭐가 되고 다시 n분의 h니까 3분의 n분의 단수분의 h가 100 요거의 4분의 3승 분의 계산 한 번만 좀 부탁드려요. 계산기 혹시 있어요? 있어요 혹시? 예. 저한테 주셔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받아서 쓸게요. 이걸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n분의 3분의 100 그죠? 그 다음에 n분의 h 4분의 3승 n 루트 1500에 루트 1.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있는 대로 다 넣어보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해보게 되면 분수 형태하고 1200에 곱하기 루트 1이고 밑에 내려가서 가로 열고 분수 형태하고 80 나누기 2 가로 닫고 몇 승 버튼 누르고 4분의 3 3 나누기 4 75.446 나오네요, 요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상태 그대로 해서 1500을 제가 집어넣고 1.2를 넣고 100 나누기 3을 하겠습니다. 3의 3승 118.446 먹이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치가 나왔잖아요. 두 개 수치가. 요게 단위가 뭐냐면 rpm per 미터 삼승 per 민 미터. 얘도 rpm per 미터 삼승 per 민 미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얘가 1m 삼승 per 민을 토출하고 1m 양정을 낼 때의 회전 속도가 75.446 rpm 나온다고요. 얘는 1m 민을 토출하고 1m 양정을 낼 때 118.44 rpm의 회전 속도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 토출량도 다르고 양정도 다르고 단수도 다르고 다 다른 펌프잖아요. 근데 얘를 통일을 시켰다고요. 뭘로 통일시키자? 토출량을
1m 산소 민을 통일시키고 양정을 1m 양정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낼 때의 회전 속도를 찾아본 거죠. 그러면 동일 조건이잖아요. 동일 조건. 동일 조건으로 회전 속도가 얘는 75.446, 얘는 118.44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좀 더 좋은 펌프인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양을 내는데 얘는 회전 속도가 적잖아요. 회전 속도가 느려도 충분히 이만큼 낸다고요. 그럼 얘는 회전 속도를 올려주면 훨씬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얘가 좀 더 좋은 펌프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속도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 실제 자기 전격 속도보다 훨씬 작은 속도 값이 나와요. 계산해 보면. 그건 결국 얘를 뭐 했을 때 1m 삼승 퍼 민을 토출시키고 1m만큼 양정 낼 때까지만 단위값 그 정도 낼 때의 RPM이 얼마다 이렇게 뽑아내면 모든 펌프들을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의 RPM 값을 비교해 보는 거. 그래서 결국 뭘 비교한다? 회전 속도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교 회전도라고 한다고요. 회전 속도를 비교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슨 속도라고 한다? 비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상사법시 봤고, 그리고 비속도 봤어요. 비속도. 제가 비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고요? n분의 h 가로 닫고 4분의 3승 분의 n 루트 q 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n에다가는 자기 전교 회전 속도 집어넣고 q에는 미터선 민 값으로 집어넣고 n에 단수 넣고 h에 양정 넣고 계산해 보면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근데 그 수치가 rpm per 미터 산수 per 민 미터 값이라고요. 비속도라고 해서 네. 그런 게 있다는 얘기고. 자, 계속 이어서 6번에 보시는 건 이제 압축비 문제가 있습니다. 압축비. 압축비라고 해요. 자, 압축비가 뭐죠?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압축비는 K는 해서 공식입니다. 공식 요것도 P1분의 P2의 n분의 1승한 값인데요. 여기 이제 n 루트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P1분의 P2 한 값. 요걸 우리가 압축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요 n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건 단수고요. 단수. P1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펌프 흡입 측 유체의 여기 중요해요. 절대 압력이 들어가야 돼요. 단위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소거될 거니까. 그리고 P2에 들어가는 건 펌프 토출 측 유체의 절대 압력값이 들어갑니다. 게이지압 말고. 그러니까 흡입 측에 뭐 진공계 설치될 수도 있고 압력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절대로 봐야 돼요. 자, 이때 K는 무차원수입니다. 얘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가 나오게 돼요. 자, 압축비가 뭐냐면 요것도 예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는 게 맞는데요. 뒤에 시험에 나오기도 했던 문제고 기출에. 이렇게 이제 5개의 단을 설치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럼 요 첫 번째 단에 흡입측 배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 토출측 배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주변의 대기압이 1kg 포스 퍼 제곱센치 ABS 값이라고 쳐요. 주변의 대기압이. 그러니까 1.033인데 지금 국소 대기압이 1kg로 쳐요. 그리고 여기에 흡입측에 뭐가 설치됐을 때 이렇게 진공계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진공계가. 그럼 진공계 눈금이 예를 들어 0.5 kg 포스 퍼 제곱센치 바큐움이라고 했다고 쳐요. 진공압으로 0.5 kg. 그럼 토출 측에 압력계가 게이지가 9.5 kg 포스 퍼 제곱센치 게이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 안 눌러도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요 조건에서 압축비 K는 한다고요. 그럼 이 조건에서 압축비 K는 했을 때
제가 n 루트 p1분의 p2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결국 같은 값으로 어차피 p1분의 p2의 n분의 1승한 게 요 공식이거든요. 그럼 이때 계산기로 요 계산기를 n 루트 하는 거는 보면은 그 x에 몇 승하는 버튼 자리에 노란색으로 몇 루트 돼 있습니다. 그거 시프트 누르고 그냥 누르면 요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럼 요 위에 자리에 커서 옮기면 숫자 넣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단수가 몇 단위니까 5단위니까 5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5제곱근. 그런 다음에 요 분모 코스 밑에다가 뭐 집어넣고 0.5를 넣어요. 근데 이 0.5가 제가 지금 이렇게 조건 줘서 그런데 대기압 1kg고 눈금이 0.5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대기압보다 0.5만큼 낮다 이거죠. 그러면 절대압은 얼마예요? 제로에서부터 0.5만큼 있겠죠. 그죠? 아, 이건 절대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0.6이었다 치면 뭐가 될 거다? 0.4가 돼야 됩니다. 0.4였다면 0.6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공교롭게 0.5로 한 바람에 0.5를 쓴 건데, 이게 0.6이었으면 0.4, 0.4였으면 여기 0.6 들어가야 됩니다. 0.5니까 0.5.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토출칙 주분에는. 예, 10.5가 들어갑니다. 10.5. 그래서 계산기 쓰신 분들이 이거 계산해 보시면 돼요. 5제곱근 하는 걸로. 요거 계산해 보면 아마 1.8383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계산해 보게 되면. 요게 5제곱근에 0.5분의 10.5를 해보면 토출책이 지금 9.5kg 제가 게이지압이라고 하면은 절대압은 10.5kg일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1.8384 나옵니다. 그럼 요게 뭘 뜻하는 걸까요? 1.8384가 나왔어요. 무차원수로. 그럼 1.84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로 들어오는 게 지금 절대압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0.5로 들어왔죠. 그럼 요게 요 단에서 회전해 가지고 다음 단 넘어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1.8384배로 업 된다고요. 그럼 0.5에서 1.8384면 0.9 정도 나오거든요. 요 단 넘어갈 때. 그럼 요 단에서 들어온 게 얘죠. 그럼 다음 단 갈 때 또 뭐가 되겠어요? 또 1.8384배. 또 1.84배. 1.83, 1.8483에 여기 뭐 나온다? 10.5가 나오게 됩니다. 수치가. 그러니까는 이건 펌프 공식이 아니라 원래 무슨 공식이다? 수학 공식이에요. 이건 수학 공식.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수치를 몇 등분했을 때 각 등분에서의 배수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풀게 되면 결국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1.84배, 2단, 3단 넘어갈 때도 1.8384배, 계속 배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게 배수가 됐을 때는 여기 딱 10.5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단수가 당연히 많을수록 압축비를 일단은 그러니까 단수가 있으니까 그 각 단에서 다음 단 넘어가는 배수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압축비라고 한다고요. 그럼 압축비는 한글로 설명하면은 압축비는 결국 뭐다? 뭘 말하는 거다? 각 단에서의 압력 상승 배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압축비라고 한다고요. 각 단마다 몇 배씩 업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문제가 압축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압축비가 주어지고 단수가 주어지고 여기에 P1이 주어지면 P2 구할 수 있죠. 또는 P1, P2 구하고 K 하면은 단수 구할 수 있잖아요. N 값을요. 그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N 값을 갖다가 막 넘기가 이항 정리하고 푸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뭐 누가 해주니까. 계산해 주니까. 계산기 솔브기는 쓰시면 됩니다. 솔브기 써가지고 그냥 압축비 수치 넣고 알파는 치고 가로 열어가지고 P1 넣고 P2 넣고 위에다가 X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계산기상에다가 그냥 커서 만들어 놓고 1 쓰고 X 쳐놓고 Shift 솔브 엔터 치면은 X가 뭔지 계산해 준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서 일단 압축비 구하는 공식은 요거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압축비까지 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시는 게 연합운전인데 일단 한번 쭉 보고 나서 교재 순서로 돼 있으니까 교재 순서를 보면서 예상 문제 풀면서 복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연합운전 나오는데요. 연합운전이 뭐죠? 라고 하게 되면 연합운전 요거는 이제 직렬과 병렬의 연합이란 표현을 써요. 직렬, 병렬.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일단은 뭐 직렬부터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리면 펌프 두 대를 직렬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합운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림 보시면 돼요. 펌프 한 대, 두 대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흡입을 했죠.
요 토출되는 부분을 요렇게 토출하긴 하는데 뭐 요렇게 연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토출한다고요. 이게 펌프의 직렬. 뭐 실제로 이게 토출식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직렬 연결. 그럼 이때 요게 가지는 게 QH가 있었다고 치고요. 요 펌프도 똑같은 QH를 가졌다고 쳐요. 똑같은 펌프 두 대를. 그럼 직렬로 설치한다고 치면 여기서 나오는 요 값은 Q로는 얼마나고 Q는? Q는 원 Q 그대로 가겠죠. 왜냐면은 얘가 흡입한 걸 토출하고 얘가 그 토출한 걸 받아서 토출하니까 유량이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양정은 뭐가 된다? EH가 됩니다. EH. 양정은 2배. 얘가 100m를 내고 100m를 내요. 그럼 두 개 직렬 연결했어요. 그럼 몇 m 올린다고요? 200m 올릴 수 있다고요. 왜 그런 거죠? 앞에 봤던 압축비가 있으니까. 얘가 토출한 압력을 얘는 받아서 또 올리잖아요. 얘가 압축비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토출한 그 압력을 또 올려도 올리거든요. 결국에는 얘가 100m고 얘가 100m면 똑같이 몇 m 낸다고요? 200m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합운전이에요. 직렬. 근데 병렬이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펌프 두 대가 또 여기가 QH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병렬운전이라고. 병렬운전. 근데 병렬운전의 이 조건은 뭐냐면 펌프 두 대 같이 돌아야 돼요.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QH를 돌리고 QH를 내면 여기서 나가는 값은 Q로는 얼마 될 거다? Q는 2Q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양정은 그대로 1H만 내요. 양정은. 얘가 H만큼 양정을 내고 얘 H 내잖아요.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붙는다고 해서 합쳐진다고 해서 양정이 증가되진 않는다고요. 유량은 그대로 1Q 합쳐지니까 얼마 되고 2Q가 지나갈 수 있는데 양정은 얘가 1H면 무조건 1H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펌프의 연합운전이라고 해요. 전기 회로에서는 뭐가 되고 배터리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배터리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병렬로 연결 딱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유량은 일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사용되는 용량은 그대로라고요. 근데 뭐가 세진다? 전압이 세져요. 불의 밝기가 세지는 거죠. 근데 이걸 배터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예요. 불의 밝기는 한 개 쓰나 두 개 쓰나 불 밝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 한다? 오래 씁니다. 그게 이제 전기공학 유체하고 똑같아요. 이거 보시는 이 펌프 공학하고. 펌프 두 대가 직렬 연결돼서 되나 압은 뭐하다? 세진다. 근데 유량은 뭐하다? 그대로다. 근데 이거 두 대를 병렬 연결하면 유량은 2배가 되는데 압력은 뭐하다고요? 그대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연합운전이라고 합니다. 연합운전은 이런 거다라는 것만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이 개념만 잡고 계시면 아마 문제풀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보시는 게 흡입양정입니다. 흡입양정. 펌프에서 사실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흡입양정이라고 해요. 일단은 흡입양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게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흡입양정 뭐죠? 했을 때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유효 흡입양정이 있고요. 유효 흡입양정. 그 다음에 필요 흡입양정이 있어요. 유효 흡입양정을 NPSHAV라고 표현하고요. 필요 흡입양정을 NPSHRE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흡입양정은 그냥 NPSH라고 표기를 해요. NPSH에 AB가 붙었으니까 뭐다? 여기 available 해서 이제 유효, 요건 requireable 해서 필요, 뭐 이런 뜻인데. 일단 NPSH를 흡입양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좀 더 보도록 하고 요게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유효흡입양정하고 필요흡입양정. 자, 이 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 요거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NPS-RE부터. 제가 수업 중에 아니면 뭐 문제풀이 하다가 NPS-RE가 뭐죠? 즉 필요흡입양정이 뭐죠?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펌프 생산 시 결정되는 값으로서 펌프 기동 시
캐비테이션 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펌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흡입 유체 절대 압력 값을 필요흡입 양정이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필요흡입 양정이 뭐죠? 라고 물어요. 그럼 펌프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리카이어블 하는 그런 양정인데, 펌프가 이미 생산될 때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흡입 양정 값은. 그러니까 펌프를 딱 사잖아요. 그럼 펌프 설명서 딱 오고 그 카탈로그 다 오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은 얘가 성능을 가지는 그 필요흡입 MPS RE 그래프가 있어요. 그 RE 그래프가 자기 토출량 변화에 따라서 RE 값이 이게 증가되는 곡선 그래프가 딱 같이 따라오거든요. 일단 얘가 요구하는 뭐가 있다고요? MPSH RE가 있다고요. RE 값이. 그럼 그게 뭐냐면 펌프가 기동할 때 캐비테이션 현상, 이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게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펌프가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흡입 유체의 절대 압력 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합이면 어떻게 돼요? 펌프가 흡입 측이 수조 밑에 있다. 그럼 펌프 기동하면 제가 한번 진공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면에 대기압이 작용을 하게 되고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 뭐가 발생하다? 높이도 저항이고 손실도 저항이다 보니까 가다압이 딱 떨어지죠. 그럼 펌프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유체의 압력은 대기압보다는 낮고 진공보다는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흡입 측에 무슨 계를 달아준 것이고 진공계를 달아준 겁니다. 그거 측정하려고. 근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간 유체 절대 압력 값이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펌프 해제에서 물이 제대로 막 들어오려면 아무리 얘가 진공이라 하더라도 들어오는 유체 부분에 들어오는 펌프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유체 그 압력이 펌프 내가 진공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물이 제대로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요구하는 펌프로 딱 들어올 때 압력이 있다고요. 이 펌프는 요 정도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게 이미 펌프는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흡입 측의 수조를 너무 낮게 한 거예요. 흡입 투밸브하고 수면을 너무 밑에 한 거예요. 또는 흡입 측의 배관기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그럼 가는 동안 뭐 하겠어요? 마찰이 막 발생하니까 결국 들어가는 값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펌프가 요구하는 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뭐 하도록 더 큰 메타가 되도록 뭘 설계를 해야 된다? 배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펌프를 우리가 설계할 수는 없어요. 엔지니어들은 펌프 설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펌프 제조사가 하는 거니까. 그럼 펌프를 사서 설치하면 이 설치되는 흡입측 배관의 길이라든가 수조 높이를 얼마로 할 건지는 설계자가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펌프가 이미 정해진 요구하는 메타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우리는 무조건 더 큰 압력으로 넣을 수 있도록 흡입측 배관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펌프가 뭐 하는 값이 있다. 요구하는 값이 있더라. 이게 무슨 값이라고 한다고요? MPS R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당연히 이건 뭐 하는 거니까. 펌프가 딱 결정돼서 나오는 값이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걸. 펌프 제조사가 할 일이고. 이게 딱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할 건 요 AV를 해야 돼요. AV 값. 요게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유효흡입 양정이 뭐냐면, 유효력이 뭐죠? 이렇게 정의를 또 묻는 거 정의. 유효력이 뭐죠? 라고 하게 되면, 펌프 성능과는 무관하고요. 펌프 성능과는 아무 상관없고, 무관하고, 흡입 측, 배관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서 펌프 기동 시 펌프 내로 유입
되는 유체의 절대 압력 값을 유효 흡입량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펌프 성능과는 상관없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흡입축 배관 시스템. 이제 흡입축 배관 시스템의 얘기는 흡입축 배관의 길이를 길게 할 거냐, 혹은 흡입축에 마찰 손실이 큰 제품을 쓸 거냐, 또는 수조를 펌프보다 너무 아래쪽에 설치할 거냐에 따른 부분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라는 얘기고, 펌프가 기동을 해요. 그럼 당연히 수면에서 물을 밀어주잖아요. 대기가. 그럼 그때 가는 동안에 배관 길이가 너무 길면, 또 낙차가 너무 높으면 깎이는 값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게 되는 유체의 압력값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때 들어가게 되는 그 압력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 흡입량정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결국엔 이 유효 흡입량정이 뭐냐면 요 값이에요. 자, 요 설명은 제가 좀 더 드릴 건데,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요. 필요염 양정은 그냥 이미 펌프가 생성될 때 딱 정해지는 값이 딱 있다, 메타 값이. 근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결국 할 건 요거. MPS AV 값. 그럼 AV는 펌프가 기동할 때 펌프 내로 유입되는 유체의 절대 압력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 흡입 양정이라고 하게 돼요. 그럼 이 값이 요 값보다 무조건 뭐 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크게 되도록 배관 설계를 해야 돼요. 흡입축 배관을. 그 흡입축 배관에 마찰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효 흡입 양정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해요. 공식이. 유효율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MPSHAV를 구하는 공식이 R분의 P0 마이너스 R분의 PV 마이너스 R분의 PH 플러스 마이너스 H라는 공식을 씁니다. 자,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유효율 구하는 공식이 뭐죠? 하면 R분의 P0 마이너스 R분의 PV 마이너스 R분의 PH 플러스 마이너스 H.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그럼 일단 펌프 내로 들어가는 유체 절대 압력 값의 가장 시작 시점은 누구예요? 대기압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대기압이 밀어주는 거예요. 대기압이.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나오겠다? R분의 P0가 10.332m가 나오겠죠. 물이면. 물이었으면 10.33m가 나와요. 대기압이. 그럼 처음에 시작은 무조건 몇 미터로 민다? 10.332m로 밉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뭐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요 마이너스는 뭐냐면 마찰 손실. R분의 pH가 그 흡입축 배관에서 가는 동안에 뭐가 발생하는 거? 마찰 손실 요게 압력이에요. 마찰 손실 압력. pH가. 여기 HL. 그래서 이 pH에 해당하는 수두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마찰 손실 수두. 흡입축에서 발생하는. 앞에 뭐 달시 공식을 쓰든 하젠식을 쓰든 어떤 손실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무조건 마이너스죠. 배관 마찰 손실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또 무조건 마이너스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간다? 요걸 포화 수증기압 수두라고 불러요. PV를 포화 수증기압. 이 V가 베이퍼거든요. 베이퍼. 그래서 이제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증기압 환산 수두. 요게 무조건 뭘로 작용한다고요?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증기압은. 기체가 되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이때 요 PV 값은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우리가 비등점이라는 게 있죠. 비등점. 비등점이 있어요. 점들 중에 보면 비등점이 있는데 비등점이 뭐냐면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의 용어 정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는 증기압과 주변 대기압이 같아질 때의 온도를 비등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물이 평상시에 몇 도예요? 물이 평상시에 우리 실온. 지금 우리 온도만큼 물의 온도가 있을 거잖아요. 냄비에 물을 받아 놓으면 차가운 물을 꺼냈어요.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분명히 주변은 똑같습니다. 그럼 주변도 물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끓여요. 열을 가해서. 물을 막 끓이게 되면 온도가 쫙 올라가잖아요. 물의 온도가. 그럼 뭐가 올라가는 거다? 증기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물질, 모든 물질은 자기 온도에 맞는 증기압들이 있어요. 온도에 맞는 증기압이 있어요. 그럼 20도씨 때 물이 증기압이 있었고 30도씨에 증기압이 있고 40도씨 증기압이 있거든요. 그럼 냄비에 물 담으면 20도씨예요. 20도씨 증기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온도를 막 올리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 뭐가 올라간다? 증기압이 올라간다고요. 증기압이 막 상승을 하다가 자기 증기압이 얼마 됐을 때 대기압, 1기압 정도의 증기압이 됐을 때 얘가 뭐를 바뀐다? 수증기로 막 바뀝니다. 근데 그게 냄비에다가 물 받아 놓으면은 밑에 먼저 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온도가 100도 먼저 도달하죠. 그러니까 밑에가 먼저 기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포가 뽀글뽀글 끓는 거예요. 만약에 냄비 위에서 열을 가했으면 어떻게 된다? 뽀글뽀글 끓는 거 없이 그냥 쑥 증발합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휘발유가 실온 20도 정도 때 증기압 1기압이거든요. 휘발유가 20도 정도가 자기 1기압이에요. 가진 증기압이. 그러니까 휘발유는 평상 실온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계속 막 증발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액면이. 근데 물은 100도씨가 1기압이다 보니까 대기압 크기다 보니까 물의 온도가 몇 도씨가 됐을 때 100도씨가 됐을 때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20도씨 말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고산지대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에베레스트 고산에 올라가면 대변 대기압이 낮거든요. 고산에 올라가면 주변 대기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100도씨 되기 직전에 95도나 90도 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대기압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 100도씨가 1기압인데 90도나 95도가 0.9m ATM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 대기압이 그 기압이니까. 그래서 물이 90도나 95도에 끓어버리는 겁니다.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압력밥솥은 뭐다? 주변의 압력을 얼마로 맞춘다고요? 1.1기압 정도로 맞춰야 주변 대기압을. 그러면 얘가 100도가 아니라 105도나 110도에 끓는 거예요. 이걸 압력밥솥이라고 하고. 하여튼 어떻게 결론은 액체는 자기 온도대까지는 무슨 합이 존재한다? 증기압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흡입 측에서는 뭘로 작용한다고요? 저항, 손실로 작용한다고요. 무조건 손실.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물의 온도가 몇 도면 어떻게 돼요? 물의 온도가 100도면 수조에 있는 물이 100도인 거예요. 그러면 올 때 다 끓어버리잖아요. 절대 들어오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조물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증기압이 있다고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증기압표를 절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기압이 시험에 주어져요. 근데 그 증기압이 주어진 값은 무조건 뭘로 들어간다 여기에?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R분의 PV, 마이너스 R분의 pH를 할 거란 얘기죠. 네, 그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플러스 마이너스 H를 하는데 요 H가 뭐냐면 수조가 만약 이렇게 펌프가 설치됐다고 하면 여기 후트밸브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럼 요 후트밸브에 물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펌프 중심에서부터 후트밸브까지 요 높이가 H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야 되니까. 저항이죠. 올라오니까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H? 마이너스 H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 수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이렇게 설치가 됐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흡입구거든요. 물이 들어오는. 요만큼이 수원이고. 그럼 요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높이가 H가 뭐가 될 거다? 플러스 H라고요. 물을 다 쓰더라도 플러스 H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조가 요 상태면 여기가 여기 똑같잖아요. 평균에. 요때는 제로로 봐야 돼요. 제로로. H를.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요 H는 제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H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흡입구에서부터 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펌프 중심까지의 높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을 소비 다 할 때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쭉 내려가 가지고 흡입구 들어갈 때까지 그럼 이때가 제일 MPSH가 작을 때잖아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막 커지니까. 그래서 이때 값이 얘보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커야 된다. 얘는 무조건 얘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값은 뭐냐면 증기압 고려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그거는 마차 손실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차 손실이 너무 크면 안 되죠. 그 마차 손실을 또 빼줘요. 근데 마지막에 수조가 밑에 있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H를 또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온 요 값이 그래도 얘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요게 MPS AV입니다. 그래서 MPS AV를 구할 때에는 요 H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개 더 설명드리면, 실제로 여기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가 H가 아니죠. 마이너스 H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 무리액이 있잖아요, 여기에. 무리액이 있으니까는 지금 수면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마이너스 H라고요, 지금은. 위에서 내리 누르는 H가 있으니까. 요게 누르고 올라가니까 요 안에 상쇄가 될 거라서 원래 요 액면에 있는 물이 올라가는 요만큼이 H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제로가 아니라, 원래는 제로가 아니라 요 수조에 있는 액면에서부터 요만큼이 플러스 H로 누르겠죠. 얘한테. 그게 MPSH입니다. 그러니까 MPSH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순간순간에 펌프 내로 들어가는 압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MPSH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MPSH는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는 값이죠. 수면의 수위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수면 상태에서 그 순간에 펌프로 들어오는 압력은 뭐가 되는 거고요? MPSH인 것이고, 펌프가 요구하는 건 뭐였다고요? MPSHR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된 상태에서, 펌프 설계한 상태에서 고려할 값은 MPSH가 아니라 MPSH-AV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럼 AV 값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물이 들어가는 흡입구에서부터 펌프 중심까지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조물을 이만큼 받아놨다고 해서 요만큼만 마이너스 H 잡아놓고 충분히 R이보다 크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소비 다 하고 나서도 충분히 얘가 정상기동하기 위해서는 R이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는 요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걸 지금 수조가 굉장히 커서 이만큼 수면이 있으니까 지금 충분하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 물을 소비 다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R이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국 AV라고 하는 값은 설계하시 고려하는 값이라서 요 AV에서 요 H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흡입구에서부터 중심까지가 들어가는 값이다. 근데 그냥 단순히 지금 순간에 MPSH를 구하는 문제는 수면을 보는 게 맞다 이거예요. 수면이 움직일 거니까. 그때 순간은 MPSH라고 하고 우리가 설계 시 고려하는 값은 MPSH AV라고 하고, 그럼 AV가 이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MPSH AV는 어떻게 풀죠? 라고 하게 되면 MPSH AV 구할 때에는 R분의 P0 마이너스 R분의 PV 마이너스 R분의 PH의 플러스 마이너스 H. 요때 H는 뭘 나타내는 거다? 흡입구에서부터 펌프 중심까지의 깊이, 높이차.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H가. 그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혹은 제로냐?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건데. 근데 SH를 구할 때 어떻게 돼? MPSH를 구한다고 하면 R분의 P0 마이너스 R분의 PV 마이너스 R분의 PH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H를 할 거잖아요. 근데 요때 H는 어디서부터? 수면에서부터 펌프 중심까지의 높이차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펌프 관련된 계산 문제 설명을 좀 이번 시간까지 좀 드렸는데, 일단 여기 흡입양정까지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지금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한번 예상 문제도 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뒤에 그 캐비테이션 현상, 맥동 현상, 뭐 이런 수격작용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이어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